안녕하세요. 코인 넘버원의 윤송아입니다. 암호화폐 규제가 미비한 국내 시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큰손들은 한국 시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코인 넘버원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한국 암호화폐 시장. 이 땅에도 꽃은 피는가입니다. 오늘 코인 넘버원을 찾아주신 첫 번째 게스트는요. 한국입법조사처의 원종현 입법조사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국회 입법조사처의 원종현이라고 합니다. 현재 금융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사실 이쪽 가상통화에 대해서 한 것은 한 3, 4년 전서부터 간신히 지금 시작을 지금 했습니다. 네,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요즘 정말 핫한 유튜버입니다. 네, 바로 신의 두뇌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커뮤니티 CKT 팀 대표 방장이고요. 네, 유튜버고 비트코인에 관련한 책을 쓴 저자라고 소개하기는 부끄럽지만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게스트는요. 저는 이분이 나오면 그냥 속이 뻥 뚫리는 것 같고 이렇게 핵사이다 발언으로 정말 유명하신 분이죠. 최요한 평론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항상 암호화폐 관련된 대한민국의 가장 최고의 방송 코인 넘버원에 한번 이렇게 자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원하게 달려보자고요. 파이팅! 가자. 네, 오늘의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요. 먼저 지난주 리플 당첨자부터 발표하고 넘어갈게요. 지난주에 조금 이렇게 원활하지 못했던 점 조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당첨자는요, 진성규 님입니다. 네, 아래 나가는 주소로 지갑 주소와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리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리플 주제를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암호화폐 시장에 주도권을 쥘 수 있다 생각하시면 1번, 아니다, 줄 수 없다 생각하시면 2번,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클로징 할 때 이제 두 분을 선정을 해서 리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토론을 한번 이어가 볼 텐데요. 한국이 규제 불모지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정말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세계가 바라보는 한국 암호화폐 시장의 현주소는 좀 어떤가요? 먼저 조사관님 어떤 것 같나요? 사실 암호화폐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려면요. 시장 자체가 아니라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요소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그 시장이라고 말해지는 장소, 물리적인 장소인 취급업소, 거래소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투자자 내지는 수요자 개념. 그다음에 그것을 엮어주고 있는 규제 거래라는 이 세 가지를 사실 나눠서 봐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시장에서의 그 세 가지 구성이 좀 조화롭지 못하고 매우 편중돼 있고 편향돼 있다는 것이 아마 지금은 제일 큰 문제일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거래소라고 돼 있는 것은 지금 크게는 100여 군데서부터 아직까지 정확하게 집계가 안 될 정도로 수많은 거래소들이 지금 난립하고 있고요. 그 난립하는 속에서의 여러 가지 해킹 문제라던가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은 지금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투자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투자 행위가 일종의 투기적 행위가 아닌가라고 의심갈 정도의 어떤 빈번한 어떤 획지적인 목적보다는 좀 돈 벌기 위한 상황이다 보니까 실물적인 부분이 매우 약한 부분.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규제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드린 규제 볼모지라고 할 정도로 네. 아예 손 놓고 있을 정도다라고 평가받을 정도의 어떤 무통제 지역이라는 이 세 가지가 지금 엮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현주소를 말할 수가 있을 정도일까라는 부분은 조금 많은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로 아마 정리가 될 정도로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단계별로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제 이것을 정리해 나갈 것이냐라는 부분이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되겠죠.
신혜준혜님은 혹시 뭐 비슷한 의견이신가요? 아니면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신가요? 한국 시장을 이제 해외에서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오늘 주제인데 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여러 가지 관점 중에 일단은 우리나라가 암호화폐 시장에 뭐 여러분들이 IT 인프라나 뭐 이런 걸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죠. 사실은 경제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뭐 양극화 현상이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났잖아요. 사회적 뭐 남녀 양극화에 지금 뭐 이제 나이 남녀노소까지 그다음에 뭐 빈부격차까지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암호화폐 트렌드가 우리나라에서 발생을 하면서 경제적인 문제하고 합성이 돼갖고 사회적인 문제까지 같이 일으키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찻잔 속에 태풍을 갖다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인 태풍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나라가 뭐라 그래야 돼요? 이런 전환점이 된다고는 보는데 이거를 정부 이제 입법처에서도 나오셨지만 좋은 제도하고 그다음에 투자가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시면 저는 상당히 우리나라가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신산업 육성하는데 엄청나게 큰 도움을 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우리 이제 질문하신 것 자체가 한국의 암호화폐 현 주소를 질문하셨고요. 예. 먼저 뭐 말씀하셨던 거는 암호화폐 시장 전 세계 헤게모니를 쥘 수 있으면 1번 아니면 2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우리 보니까 우리 유저님들 그러니까 누리꾼 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 이야기보다 우리 신두님 지금 여기 고정으로 가야 된다. 그 얘기가 더 많아요. 네. 갑자기 팬클럽들이 글쎄 이렇게 말이에요. 대거 팬클럽도 이렇게 막 오신 것 오시고 같아요. 계신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자, 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 암호화폐 시장이 어떠냐라고 현 주소를 물어봤을 때 저는 말씀드리기가 참 부끄러워요. 왜 부끄럽냐? 한국의 암호화폐 시장이 그야말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에요. 그 현장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약육강식 시장이 맞고요. 근데 그 예전부터 정부가 제대로 규제를 만들어서 시장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장을 만들어서 규율에 맞춰가지고 같이 이렇게, 뭐 사업이면 사업이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생각인지 몰라도 갑자기 법무부 장관이 딱 치고 올라와가지고 거래소 폐쇄할 거야! 딱 얘기하고 나서 쭉 하향세에 들어가더니만 지금은 전 세계에서 블록체인이다 암호화폐다 이제 4차 산업혁명 향해서 계속 나가고 있는데 한국 시장은요 지금 힘센 놈이 최고인 거죠. 마치 황야의 무법자 빵빵빵빵 먼저 쏴서 쓰러뜨리면 이기는 그런 무법 시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규제 시장을 제대로 안정화시켜야 피해자도 덜 나오고 시장이 형성될 텐데 이게 안 되고 있으니까 답답하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러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지금 한국 암호화폐 시장의 현 주소 어떤가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창피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라고 아이고. 정리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정말 전 세계의 많은 큰손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주목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해외 거래소들이 또 국내 진출을 이렇게 고려하고 있잖아요. 어떤 거래소들이 이렇게 고려를 하고 있죠? 아마도 지금 현재 상위 5개 업체, 네. 10개 업체라고 되어 있는 거래소들은 전반적으로 다 우리나라에 진출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OK 코인이라던가 휴오비, 지넥스 뭐 등등 코인베이스도 현재 코인베이스로 물론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가상통화 거래소들에서도 자체적이라기보다는 해외에서 많은 투자를 사실 받고 있다 보니까는 뭐 그들도 역시 진출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테고요. 또 반대로 사실 우리나라도 또 그렇다고 해서 아예 국내만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몇 개 국가, 일본이라던가 태국 등으로 해서 지금 나가려고 하는 준비 단계들이 있는 거래소들도 상당히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뭐 거래소들의 어떤 설립과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매우 규제가 약하거든요. 쉽게 세울 수도 있고 설립하기도 뭐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매우 지금
아주 간편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다 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국내에는 아마 관심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정책을 보면은 좀 암호화폐 시장에 부정적인 어떤 그런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또 보면 유달리 한국에서 정말 해외 유명 인사들의 어떤 미럽 이런 컨퍼런스 이런 것들이 많이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좀 어떤 상황인가요? 한국 시장에 들어왔을 때 이제 작년 경우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ICO를 통해서 뭐 한 300억 정도 자금을 모집해서 단 3개월 만에 뭐 시총이 5조 원까지 가는. 그러니까 역사상 우리나라 경제 역사상 한 번도 그런 적은 없거든요. 뭐 물론 IT 붐도 있었고 벤처 붐도 있었지만 단 300억이 뭐 5조 원을 가는 뭐 우리나라 국내 업체 중에도 그런 업체가 있었는데,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한국 시장이 유독 주목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 시장에 들어왔을 때 한국 시장에 보면 이제 이거는 조금 전문적인 얘기인데, 코인 시장을 보면 전 세계는 이제 통화를 그가 매도 매수할 수 있는 게 100여 종, 많게는 1000여 종까지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작년까지 5종, 6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등록이 되면, 거래소에 등록이 되면 적은 자금으로도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해외 자금들이, 그러니까 해외 이제 미더비나 이런 걸 주최하면서 우리나라 거래소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상장이 되게 되면 다른 여타 이제 해외 거래소들도 100여 개를 상장하고 있는 거래소보다 적은 자금으로 많은 상승이 되죠. 코인이 상승이 되면서 투자 수익이나 그들이 이제 개발 수익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투기적인 요소를 많이 반영했고, 그것 때문에 좀 거래소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래야 돼, 본질적으로 거래소 뭐 이런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죠, 그걸 뭐 해킹에 대한 보안이나 네. 이런 쪽으로 많이 투자를 했어야 되는, 그게 아니라 그런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투자가들을 외면하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질이 되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좀 뭐 아까도 말씀드린 규제나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난 부분은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아직도 통화가 뭐 딴 데보다 100개, 200개가 아니라 한 30개, 40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IT 뭐 이런 거 강국이다 보니까 한국 시장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건 맞고요. 이런 거에 맞춰서 좀 정부가 발빠르게 좀 대응을 해줬으면 하는 게 우리 뭐 여기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투자가들의 바람이죠, 사실은. 그 지난 3월 달에 네오의 다홍페이 창업자가 네. 한국에 방한하면서 제가 그때 야, 한국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창시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명한 사람들 많이 오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혼자 국뽕에 빠졌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한국 시장이 물렁물렁하게 보여서 그런지 아니면은 한국 시장이 발전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홍페이를 비롯해서 찰스 호킨, 브래드 갈링하우스 등등등의 많은 전문가들이 오면서 한국 실제로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뭐냐면, 결코 이들이 우리에게 무슨 선물 주려고 오는 거 아니거든요. 네.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홀라당 다 뺏겨요. 정신까지 다 뺏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인 넘버원 같은 이런 방송이 중요한 것이고, 이런 정보를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지금 나오신 이런 게스트 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우리 누리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많이 좀 홍보 좀 해주시고, 코인 넘버원뿐만 아니라 이런 이 서미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좀 공유도 좀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조사관님도 혹시 미럽 같은 행사 많이 가시나요? 뭐 가끔 초대받아서 몇 군데 가는데요. 뭐 보니까 상당한 비용을 써가면서 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과 비슷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컨퍼런스 비용이라던가 이런 걸 써가면서 하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300억 투자로 5조를 만들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한다. 일종의 하나의 미러클일 수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과연 정상적이냐라는 것에 대한 퀘션 마크를 크게 붙이게 됩니다. 사실 건전한 부분에서 이렇게 완전 뻥튀기 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면요. 이 돈은 사실 어딘가 아마 300억 빼고 5조에 되는 부분들이 어디서 누군가가 투자하는 투자금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장하는 시장일 수도 있겠지만은 일종의 게임 시장에서의 서로 갬블의 문제라고 된다면 그만큼의 누군가 손해가 보겠죠. 근데 그 손해보는 대다수의 부분들이 불행히도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될 것 같다라는 걱정과 제발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해 낼 수 있는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제가 제작진으로부터 이제 미션을 받은 게 있어요. 네. 저기 그 우리 누리꾼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해달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깁니다. 제일 말씀 많이 하시는 분이 슈퍼파워 해슈찡님. 네. 우리 저 윤성환이 귀걸이 예뻐요 뭐 이런 얘기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 여기 오셨던 누리꾼들의 말씀은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에 100% 동의하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헤드로드님은 이 방송을 박상기가 싫어라 합니다. 라든지 이대팔님은 올바른 규제가 필요하다라든지 예, 어쨌든 계속적으로 의견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미럽 같은 데 가면은 또 많은 분들이 앞으로 정부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어떤 존재처럼 좀 여겨져서 좀 가까우게 느껴지니까 질문을 정말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근데 불행히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입법부에 소속이 네. 돼 있고요. 원래 입법부의 기본적인 임무는 정부에 대한 견제 내지는 뭐라 그럴까요? 정책적 균형. 사실 물론 뭐 지원도 해야 되는 것이 같은 정부로서 맞긴 합니다만은 행정부의 방향성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으로서의 조정, 통제가 원래 더 맞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은 사실 저는 정부에 좀 이렇게 반하는 의견들을 좀 많이 내는 편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의견 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상 통화에 대해서만큼은 네. 어떤 의미에서는 아마 뭐 많은 부분에서는 사실 국내 시장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불안정성의 문제, 위험의 문제. 물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매우 우려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의 조치들을 지금 취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는 거고 사실 또 그런 부분들에서는 또 변호를 해주고 변호라기보다 같은 의견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자꾸 이제 그런 부분을 질문하실 때만큼 제가 참 곤욕스럽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저 역시도 뭐 투자자 아니면 시장에 아니면 전체적인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발전성을 위한 입장에서 말씀드린다고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월가의 전설이라 불리는 분이죠. 마이크 노보그라츠도요. 한국 정부가 아이쇼 금지를 이렇게 선언을 했을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청와대 앞에서 항의하는 모습을 정말 흥미롭게 봤다라는 인터뷰를 봤어요. 혹시 그 부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 부분이 네. 저는 솔직히 이제 그 부분보다는 더 네. 인상적인 부분이 이제 그 노보그라츠가 이제 어디서 인터뷰를 하면서요. 네. 되게 멋진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국 시장에 대해서 바람직한 여러 가지 칭찬을 하다가 중간에 상당한 부분에 좀 비판적 개념을 했었거든요. 우리나라의 가상통화 시장에 있어서의 많은 부분이 매우 규모도 크고 활발한 건 분명한데 거기에 대해서 매우 이렇게 경이롭다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놀라운데 단지 너무 트레이닝에 전념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가상통화와 관련한 산업들을 자기가 발견하기가 어렵다라는 어떤 일종의 비판 내지는 좀 이렇게 조언 같은 것을 하셨었고요. 좀 그 부분이 사실 되게 인상적이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모든 부분에 가상통화를 얘기할 때 있어서 자꾸 트레이닝, 수익 아니면 투자 사실 그런 얘기하지 좀 더 근본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이 가상통화 시장을 어떻게 키워나갈까 아니면 가상통화 내지는 그것을 근본으로 하고 있는 블록체인 산업을 어떻게 엮어나갈까 아니면 가상통화를 이용한 여러 가지 산업들을 우리가 어떻게 진흥해주고 지원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아니면 그렇게 하는 산업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매우 좀 약해서 너무 이렇게 돈 놓고 돈 먹기 같은 얘기가 되다 보니까 이게 서로 악순환인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기존층에서는 가상통화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뭐라 그럴까요? 투기꾼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가상통화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견제와 비판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그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분이 왔을 때 청와대보다는 오히려 전 그 부분이 아주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좀 답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원론적인 얘기인데 우리나라 분들이 투기 매매 아니면 투자 수익에만 너무 의존을 한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나라 분들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투자를 많이 해갖고 단기적으로 거래량을 끌어올려서 외국에 돈을 많이 벌어주는 입장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거에 대한 어떤 틀이나
그다음에 정보나 그런 거에 제공함에 있어서 우리 투자가분들한테 현명한 이런 로드맵을 제시를 했다 그러면 정부가 아니더라도 이런 뭐 유튜버든 이런 방송이라서라도 그런 좋은 이렇게 투자라는 게 옳고 블록체인이란 이런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제도화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역사는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하는 자리나 그런 얘기를 해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지금 투자가들한테 뭐 매매를 투기를 했네 아니면 고점에 물린 거에 대해서 뭐 쌤통이네 하는 누리꾼들 계시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럼 일반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계도를 먼저 해줘야 되는 게 입장이 먼저인데 시장을 개방해놓고 그냥 투자가 논리대로 당연히 이게 가상통화라는 암호화폐죠. 암호화폐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정확하게 이게 뭐 규제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아니다 이런 불안심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단기 투자에 그렇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 일본을 봐도 일본하고 아까도 저랑 잠깐 사석에서 말씀 나눴는데 일본이 비트코인 투자 비율이 평상시에 50% 60%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알트 말씀하신 거 3%죠. 근데 그게 일본은 어떻게 보면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투기적이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만 한다. 이거는요 대단히 위험한 접근이에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국민성이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왜 그러냐? 일본 자체는 비트코인 시장을 2014년에 먼저 경험을 하고 그때 이제 해킹 사태 때문에 그때 당시 자민당일 거예요. 자민당에서 아마 법제화를 위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해놓고 어느 코인에 대해서 규제 라인을 만들어주니까 그 물꼬대로 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중요성이나 이런 거 말 안 하고 그냥 100배, 1000배 뛰는 코인들이 나오다 보니까 민간에서 주도하다 보니까 그런 것만 자기네 돈 되는 것만 설교를 하고 설명을 하고 했고 1, 2위 뭐 가상통화 중에 그래도 선두적으로 나가고 앞으로 제도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코인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런 게 어떤 코인 뭐고 블록체인이랑 뭐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준 거. 저는 지금 규제를 바라지 않아요. 규제를 바라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정부 관계자분이 아닌데 그걸 하시는 분 아닌데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교육을 통해서 이게 무엇인지를 일단 밝히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그거를 먼저 명확히 해준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서 욕먹는 투기꾼으로 전락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뭐 그 부분에 반대하는 거 없어요. 예. 방금 말씀하신 전적으로 저는 100% 공감하는데 문제는 이것의 시작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시작의 문제에서 우리가 이거는 뭐 여기서 지금 시장의 얘기라던가 거래소 문제겠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아직까지 가상 통화에 대한 기본적 법적 정의조차 사실은 우리는 마련을 지금 못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장 기본이 되는 가상 통화 자체가 이것이 무엇이에 대해서 우리 존재 자체를 지금 정의 못한 상태에서 그 이상의 어떤 거래소 문제, 투자의 문제 이런 문제를 취급하기가 너무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어느 틈에 하는 새에 벌써 민간 영역에선 이미 크게 이게 뭐라 그럴까요? 갑자기 그냥 마치 밀물처럼 그냥 확 밀어 닫힌 거고 사실 그것이 아마 지금 우리나라의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근본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인정하고 그러면 이것에 맞는 법률안을 만들 것이냐? 그거는 또 다른 어떤 부작용과 다른 문제가 많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단지 말씀하신 교육 문제, 사실 그거는 법적 문제도 아니고 뭐도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그건 이제 또 정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민간 아니면 진짜 방송사라던가 이런 곳에서의 하는 어떤 가장 중요한 어떤 키워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 년간 이쪽 시장에 봤을 때 언론에서의 문제는 사실은 요것과는 좀 별개겠습니다만은 특히 이 방송과 좀 다른 여러 가지 공중파들을 봤을 때 나오는 문제의 헤드라인은 그거죠. 몇 배 벌었대더라, 돈 잘 번대더라, 뭐 잘 뛰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역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언론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의 아젠다가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가지고 갈 것이냐가 한 사회에서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관점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게 이렇게 그 방금 말씀하셨던 지상파에서 뭐 예를 들어 비트코인 몇 배 벌었다더라, 뭐 비트코인 뭘 어떻게 했다더라는 굉장히 말초신경 자극하는 그런 식으로의 방송만 하고 있으니까 한국 암호화폐 시장에 발전이 안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그 뭐 인터넷상에서 누리꾼들이 서로 채팅하면서 이야기하는 수준이 훨씬 더 높습니다. 학자들보다 더 높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지금 해야 될 것은 우리 누리꾼님들 아까부터 계속 말씀하시는데 아니 ICO 그냥 막아놓고서 부작용 얘기한다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갑자기 법무부 장관이 탁 치고 일어나가지고 없애버릴 거야라고 이야기해놓고서 뭐 블록체인 얘기하고 별 다른 얘기하는 거 그리고 외국인을 비교하는 거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런 것들은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와 행정 이것이 실제적으로 뭐랄까 이렇게 삼권 분립이 돼 있다고 한다면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된 방향이라도 해놔야 되는데 지금 국회의원 중에 암호화폐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없진 않아요. 예, 있겠죠. 있겠지만 전체 여기에 영향을 미칠 만한 핵심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작년서부터 전체 길을 만들겠다라고 얘가 TF 만들었는데 TF에 세금으로 혈세로 지원하는 건 알아도 그 결과물이 나왔다는 걸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 종련 조사관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네. 유튜브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방향성을 끌고 가는 우리 신혜 두뇌님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방송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열정을 보면 정말 서구의 어느 나라도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런데도 한국 정부의 태도는 아직도 좀 미온적인 것 같아요. 다들 G20 결과는 좀 보셨죠? 좀 어떤 것 같았나요? 원래 그 3월에 있었잖아요. G20 할 때 원래 3월에 어떤 식으로 얘기했었냐면은 7월까지 준비된 보고서를 마련해서 이 가상통화에 대한 국제 규제를 위한 표준안들을 한번 제시해보자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모여진 게 이제 7월 21일, 22일 날 재무장관 회의 열렸었죠. 근데 불행히도 그들 국가들 역시 우리가 이렇게 욕하는 한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네. 대안을 못 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 네, 공무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어떻게 나오냐면 9월까지 이제 안을 연기하면서 각자 어떤 안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국제 표준안은 지금 네. 못 만들고 있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느 나라든지 간에 이 국제 표준안이라는 걸 만든다 아니면 자국에 의한 어떤 통제안을 만든다는 것 자체는 사실 기존의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금융 시스템 아니면 통화 시스템까지 말한다면 통화 시스템 아니면 시장에서의 시스템이라는 기본 자본 시장과는 전혀 다른 개념에서의 패러다임이 아예 다른 개념을 어떻게 인정해 주냐의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쉽게 어떤 표준안이라는 큰 틀을 만든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 이번 G20 때 나왔던 일단 결론이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 분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왜냐하면은 지금 어떤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네. 굉장한 누리꾼이라든지 IT 인프라라든지 이런 파워풀한 한국에서 먼저 깃발 꽂듯이 전체 세계 표준안의 합리적인 선택이다라고 해서 딱 나왔을 때 다른 국가에서 따라올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면은 그게 우리의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먼저 말씀하시죠. 일단은 뭐 한국 정부 자체가 뭐 표준안을 내놓는다고 해서 전 세계가 따라간다는 거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한국 정부 쪽에서 주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저도 뭐 정부 입장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왜 정부 주도로 뭐 고양이 목에 방울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먼저 달 이유는 없거든요, 사실. 먼저 우리가 안 달아도 되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민간 쪽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활성화 방안을 좀 해서 거래소를 규제안을 명확히 만들어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암호화폐도 무조건 상장이 아니라 국가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상장 라인에서 제시를 해서 그 정도만 우리나라가 먼저 전 세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만 한다고 해도 어차피 지금 국가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단일 규제안을 우리가 낼 수는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암호화폐는 전 세계가 다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서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모여갖고 규제안에 대한 뭐 찬반도 해야 될 거고요. 시간도 당연히 길어질 거예요. 근데 민간 쪽에서 주도할 수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정부보다는 라이트한 집단이다 보니까 모여갖고 그분들이 모여서 판을 짤 수 있는 계기는 만들어주는 쪽으로 해갖고 우리가 먼저 거래소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 1, 2, 3위 거래소를 등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금융 인프라가 발달은 돼 있지만 전 세계에서 금융권이 이제 강한 나라는 미국, 영국, 그다음에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인데 어차피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나라가 더 이상 노령화 때문에
발전할 수 있는 산업이 극히 제한적이 된다면 금융권 쪽으로 틀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걸 신금융이라는 패러다임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최소한 민간 주도로 의논을 해볼 수 있는 자리는 한번 마련해 주는 게 나는 맞아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전 이게 여기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신두님이 왜 신두님인지 난 알겠어. 자, 암호화폐 원래 성격이 뭡니까? 탈중앙화거든요. 네. 중앙에서 쥐고 흔들 수가 없어요. 근데 각 국가에서 G20이라는 엄청난 지구에서 가장 힘센 사람들이 모인 자리잖아요. 여기서 이걸 못 만들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서로 견제하고 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를 비롯한 블록체인 성격 자체가 탈중앙화야. 중앙에서 통제하지 못하는데 그걸 중앙에서 통제하려고 하니까 이게 핀트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방금 신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탈중앙 상태에서 민간에서 밀고 나가야 나머지 따라오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 민간이 먼저 그 표준화를 제시하는 거, 전 세계적인 표준화를 제시할 수 있다고 봐요. 네, 저는 우리나라 누리꾼들이 전 세계 최고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소위 누리꾼들의 집단지성을 이용한 표준안이 만들어지고 이거를 먼저 해놔서 뭐랄까 꽂는 거지, 깃발 꽂는 거지. 깃발 꽂으면은 전 세계 따라올 수 있을 거 아닐까라고 제가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게 이제 제일 좋은 희망사항이긴 한데 예. 한번 네. 생각해 현재 전 세계 지금 가상 통화가 지금 통계적으로 약 1,800종류 나와 있죠. 그 중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상 통화가 과연 존재하느냐. 그다음에 그 중에서 만약에 몇 개는 아마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그 몇 개 중에서 과연 시장에서의 어떤 지배력을 갖는 통화로서의 존재성을 갖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를 생각하면 사실은 저는 많은 부분에 이제 좀 갖는 거고요. 특히 상위 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여러 가지 코인들의 종류를 쭉쭉 보게 되면은 각각 코인들에 있어서의 주도하고 있는 국가들이 아마 별도로 있을 테고 이거는 국가 별개 없이 아마 사회 아니면 개인 아니면 몇 집단들이 있으면 사실은 그들과 우리나라는 상당한 괴리를 갖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사실이고요. 이것이 아까 탈중앙화가 얘기가 되고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전설처럼 아니면 루머처럼 말하잖아요. 비트코인에 누가 지금 이걸 주도하고 있고 이더리움에 누가 주도하고 있고 라는 사람들에서의 어떤 괴리성의 문제. 그다음에 저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과연 이것에 아까 전 탈중앙화에 대해서는 전 100% 찬성하는데 그 탈중앙화는 코인 내에서의 탈중앙화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각 코인들이 왜 코인들이 1,700종류나 있느냐 하면 이거는 1,700종류의 서로 다른 블록체인 기술들이거든요. 각 다른 블록체인의 기술들 간에 이것을 어떠한 표준, 통일 그 자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오만성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자체에서의 기술적 물론 나중에 자율적으로 합종 연행이 돼가면서 아마 엮이고 설키면서 뭐 하나의 커다란 블록체인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테고 뭐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그들에 의한 자연 생태계적인 문제인 거지. 이것을 어떤 통제적 영역에서 우리가 아니면 어떤 민간 영역이 됐건 어떤 간에 그 서로 다른 1,700종류의 기술들을 우리가 별도의 아니면 특성들이 또 다르고 목적들이 다르잖아요. 사실은 만들어질 때. 물론 지금은 우리나라에선 이게 다 투기 대상 아니면 매개체로만 사용되는 문제가 있지만은 사실은 만들어지는 것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나오는 이유가 있었고 비트코인이 있었고 리플이 있었고 각각의 이유에 대한 존중성을 사실 살리게 된다면 이것에 대한 어떤 우리가 통일된 표준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우리가 과연 말할 수가 있겠느냐. 사실 그게 문제죠. 단지 각각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은 G20에서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역시 얘기하는 것이 이들을 통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국내 아니면 각각에서 흐름 아니면 각각 제도 내에서 어떻게 되면 사용되든지 투자 대상이 되든지 응용되든지 간에 하는 것에 있어서의 기술적 기반, 철도 깔아주는 어떤 그 파이프를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 정도면은 충분하지 그 이상을 하려다 보면 오히려 예. 네. 더한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신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다는 게 방금 이제 좀 조사님께서 이야기했던 것을 큰 틀에서 봤을 때 하나하나의 개별 성격이 다 다른데 이거 어떻게 묶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블록체인 발전이라는 전체 큰 그렇죠. 틀에서는 서로 간의 방향성이 같다고요. 그걸 하나하나 잡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성을 갈 수 있도록 몰아주는 거죠. 네. 지금 우리 누리꾼들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김민규님 같은 PD님 1시간 방송이
짧습니다. 맞아요. 특별 방송으로 3시간 갑시다. 이 이야기부터 최서연님, 신혜두네님 멋져요. 부터 시작해서 JTBC 손 사장님 방송에서 밤샘토록 갑시다까지 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같이 정부 측이나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네. 이것이 이런 것들이 기반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두님 같은 분이 답답한 거지. 현업에서 뛰는 분들이. 그래서 이거는 원주사님이 가서 강력하게 정부한테 항의하고 그렇게 근데 쳐야 되는 이쪽에서도 거예요. 답답할 수밖에 없는 네. 것이 이제 이런 문제들이죠. 다 다른 거고 아까 뭐 방향성이 같다고 했는데 저는 방향성이 같다고까지 우리가 보장할 수 있을까? 다 다를 수 있습니다라는. 그러니까 그것들을 우리는 그냥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단지 이것에서 발생되어지는 비용 문제, 그러니까는 그 비용 편익의 문제겠죠. 국가적 개념을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사람들이 이용하고 아니면 투자하고 아니면 좀 더 활용하고 이것을 근본으로 한 산업을 어떻게 산업 생태계로서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 가장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논의에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짚어내야 될 것은 과연 가상통화가 산업으로서 가치, 존재성을 얼마큼 입증해낼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인 거죠. 네, 오늘따라 우리 또 토론이 정말 뜨거운데요. 저희가 아시아경제TV로 방송이 되는 동시에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팅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모으고 있는데요. 한국이 암호화폐 시장에 주도권을 줄 수 있다 생각하시면 1번, 아니다, 줄 수 없다 생각하시면 2번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이렇게 선정을 해서 소정의 리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요. 제주코인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고 싶은데요. 최근 제주도에 서 블록체인 특구 촉진을 공식 발표했었죠. 혹시 이 내용 혹시 간단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제주도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네. 그러니까 특별법을 바꿔서라도 특구를 만든다라는 것이죠. 자, 그 제주도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굉장히 아픈 지역이기도 하지만 네. 제주 동백꽃 배지예요. 예. 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으로 봤을 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정학적 요소를 갖고 있어요. 왜냐? 제주도를 중심으로 외국에서 투자 유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교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것이 블록체인 특구를 생각했던 거죠. 이게 원희룡 지사가 잘 생각한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아이디어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10조 이상의 세수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고 10만 개 이상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고 뭐 이렇게 이거는 뭐 스위스의 크립토밸리의 사례를 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뛰어넘어서 저는 제주가 네. 만약에 이렇게 블록체인 특구가 되고 여기에서 따로 화폐 만들어내고 이것이 잘 진행된다면은 대한민국 전체로 홍콩 같은 금융중심지,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이야기했던 동북아 금융중심지라는 그때는 말도 안 되는 뻥이었거든요. 왜? 네. 의욕은 있었는데 능력이 안 됐어요. 근데 그걸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신두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예, 저도 이거에 대해서 원래 이 질문지를 받았는데 저는 네. 원래 라이브하게 하는 스타일이라 답을 작성을 안 해와요. 그래서 네. 한번 쓱 보고 말았는데 이제 제주 블록체인 특구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하고 좀 이어서 좀 얘기를 가겠습니다. 네. 어차피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홍콩 마찬가지지만 국가에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못 달 것 같으면 저는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민간 주도로 해갖고 산업을 육성하는 게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바람직할 수 있고 이거를 요쪽에서 밑에서 붐을 일으켜서 위로 가는 게 오히려 우리가 옛날에 역사 얘기 잠깐 하면 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중앙정부를 뒤집는,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앙에 대한 금융권을 뭐 혁명처럼 바꾸자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런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가 암호화폐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사실상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되게 많은 게 마일리지나 포인트 같은 걸 여성분들이 되게 많이 관리하시잖아요. 네. 그런 게 소실되는 게 암호화폐로 이관이 되고 암호화폐로 넘어가게 되면 손실되는 부분도 줄일 수가 있고요, 사실상. 그리고 그걸로 해서 보상 관계가 더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오늘 방송의 주제가 아니라 기니까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런 면에서 어차피 암호화폐가 지금
법정화폐, 중앙통제되는 화폐하고 괴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뒤집는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의 금융 시스템을 뒤질 필요 없고 같이 옆에 사이드 채널로 같이 올라가 성장하다 보면 어느 정도 대환화폐로서의 충분히 그래갖고 요번에 지방선거 때도 왜 국회의원들은이나 입법기관이나 암호화폐에 대해서 인식이 그렇게 안 좋다고 하는데도 왜 선거 공약으로 쓰셨는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선거 공약으로 썼다는 건 그만큼 어느 정도 자기들도 산업성에 대한 판단을 한 거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제주도에서 블록체인 특구를 이어간다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 사정상 청년 실업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네.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많이 다소간 해결할 수 있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청년 실업률은 높은 반면에 중장년층 실업률은 1위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부모님들이 대신 나가서 일을 한다는 거죠. 이런 안타까운 네. 상황을 이런 걸 통해서 좀 전환할 수 있는 사회적 현상을 좀 바꿔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또 되지 않을까 한번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겠어요. 일단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네. 가상통화 아니면 지금 블록체인 얘기는 사실은 뭐 기본 모든 지자체가 다 꿈꾸는 거죠. 단지 모든 지자체에 있어서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는 법률적으로 자체적인 어떤 시스템을 갖지 못한다는 거고 제주도가 가능한 것은 제주 특구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권한을 갖는 건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상 통화적 개념에서 나오는 이제 블록체인 얘기를 사실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블록체인에서는 크게 뭐 여러분이 훨씬 더 많이 아시겠습니다. 두 가지로 지금 분류되지 않습니까? 하나는 정말 그 제한자가 주도하는 주도형 블록체인이겠죠. 폐쇄형, 크로스형. 또 하나는 정말 없는 오픈형. 우리가 말하는 코인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폐쇄형 이쪽이 아니라 지금 오픈형에서의 어떤 블록체인에서의 그리고 그 오픈형 블록체인을 운영하는 운영의 어떤 필요성 아니면 운영하기 위한서 파생되어지는 코인이 사실 나오는 것이 어차피 교과서적인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이미 제주도지사가 나서서 아니면 도청에서 정부가 아니면 지방정부가 됐건 뭐든 간에 블록체인을 만들면서 뭐 제주 코인이라는 걸 하겠다. 사실은 이 자체가 저로서 솔직히 한편으로는 하는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굳이 이럴 바에 뭐하러 코인을 만들어서 뭐 그렇게 하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인트 제도. 네. 포인트 하면 돼요. 왜냐하면 제주도가 주도하고 만들어내고. 그럼 그런 식의 방식으로 포인트 제도로 바뀐다면은 이거는 이제 또 국내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요번에 청년 배당 뭐 준다던가 뭐 다 그것도 이제 포인트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지역 상품권. 사실 그것이 일종의 코인과 같은 종류의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제주 코인 아니면 제주 자치도에서 말하는 코인이라는 것이 일종의 너무 아젠다화돼 있어서 일종의 프로파간다화돼 있는 부분이 아닌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체크가 먼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적 네. 체크. 굳이 제주도 걸 할 거라면은 얘네들이 그냥 법률적 지원을 해주면 되지 얘네가 주도해서 코인 만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아까는 뭐라 그럴까 모순적인 언어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저는 먼저 들고요. 그다음 두 번째 아까 주크 얘기하시고 뭐 말씀하시면서 일종의 거기서 뭐라 그럴까요? 일자리 창출, 부가가치 창출에 네. 대한 부분을 말하면서 제주도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10조 막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저는 그러니까 입법부에 있다 보니까 근데 행정부나 이런 부분에서 말하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매우 위험한 일종의 과대 계상에 의한 사람들로 하여금 일종의 너무 과한 기대.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 실망을 느낄 때 원래 못해서 실망 느끼는 실망보다요. 기대하다가. 과한 기대됐다가 실망 그럴 수 느꼈을 있어요. 때 망하는 케이스가 훨씬 세거든요. 저는 조금은 좀 냉정하게 이런 부분들이 지방자치제가 됐건 뭐 지금 정부가 됐건 아니면 민간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얘기들이 들어갔을 땐 조금은 냉정하게 할 수 있는 통계나 그 가치를 좀 이렇게 보수적 입장이라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 코인으로 해서 제주도가 네. 일단 이 정도의 어떤 뭐 창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걱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린티님께서 제주 코인은 상징성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일본의 상품권일 뿐인 거죠. 그렇죠. 저도 사실은 왜 이것이 나왔냐면은 그 정치적인 문제와 네, 너무- 연결이 안 될 수 없어요. 원희룡 지사가 대통령 하고 싶거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나온 건데 근본적으로 원 지사가 대통령 하든 차후에 누가 대통령이 하든 간에 암호화폐 관련돼서
문제를 풀려면은 ICO 개방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방향성을 먼저 이야기해야 되지. 확 막아놓고서 밑에서 움직이는 거 이게 규제한다 어쩐다 이러니까 계속 해킹이니 사고만 터지죠. 전 그 부분이 다 답답한 거예요. 정부에서 뭐 하고 있는지. 아유 답답해. 어쨌든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 누리꾼님들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상징성 정도로만 이해들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신두님 의견을 많이 좀 학수 고대들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주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주 코인이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법정화폐를 지금 당장에 대처한다는 생각은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성을 오히려 해칠 수가 있어서 아까 포인트 제도나 근데 제주도가 근데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 게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제주도의 지리적 관점을 좀 봐야 되는데 여행객이 많이 드나들고 비즈니스맨이 많이 드나들고 또 항공 편의시설이 좋고 호텔 숙박이 좋은데 우리가 보면 IT들이 발전한 데가 다 들어가는 게 뭐 야놀자 뭐 이런 숙박업소 있죠. 뭐 그다음에 우버 같이 운송수단, 그다음 비행기도 포인트 제도가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는 다른 곳과 다르게 관광 특화 상품이 많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일반 서울이나 경기나 이런 산업화하고 물려있는 도시보다 훨씬 쉽기 때문에 아주 막연히 잘못된 생각은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주도 안에서는 여러 가지 뭐 관광 상품 쪽으로 이제 포인트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재밌는 생각을 하신 걸로 보고 그런 의미에서 뭐 아까 너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일단은 우리나라 어디선가는 먼저 시도를 해줘야만 네. 우리가 나라 전체적으로 방향성을 실험을 해볼 수 있는 작은 불씨는 당겨줘야 되는데 이게 지리적인 문제로 자꾸 전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어차피 우리나라 산업에 있어서 규제 샌드박스라고 그러잖아요. 네. 어차피 샌드박스가 만들어지고 하는 것이 지리적 문제도 있겠지만 이제는 아까 우리가 계속 블록체인 얘기하고 가상통화 얘기하면서 전제되는 거는 이거는 범세계적 누구도 지리적 어떤 국경 내 뭐 없이 풀러 다니는 거다 보니까 사실은 지리적 문제보다는 좀 집중된 부분으로서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좀 ICO에 대한 부분은 제가 솔직히 저는 너무 의견이 다르셔가지고 그거는 뭐 또 기회가 된다면 더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조사관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5일부터 하반기 활동을 네. 시작한다고 또 들었어요. 그동안 정말 쌓인 법안들도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될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어저께 일단 전체 회의가 시작됐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 쌓여 있는 법에 사실 가상통화나 뭐 이쪽 거래소와 뭐 직결된 문제가 사실 있을까는 좀 걱정됩니다. 사실은 그쪽 위원회에서 주로 다루는 건 뭐 방송법이라던가 휴대폰 요금제라던가 ICT 탈원전 사실 그런 문제들이 지금 현안 산적 과제로 엄청 몰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런 문제를 아마 기껏해 아마 전자상거래법 그것도 아마 좀 이쪽 위원회는 좀 별개 문제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가상통화 관련된 부분은 여기선 다루진 않고요. 단지 네. 이제 좀 더 관심 깊게 아마 보신다면은 정무위원회에서 이제 금융위원회 쪽 관련해서 현재 그 자본시장법상에서 이 가상통화를 어떻게 증권이나 통화나 뭐 아니면은 그쪽 볼 것이냐 기재위원회 쪽에서 한국은행에서 이 통화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공정위원회에서 그 전자상거래법상에서 이 가상통화를 어떻게 거래수단으로 옮겨질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주시는 쪽이 아마 도움이 더 되실 거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볼것 같아요, 그렇게. 이런 조직들에서 현재 암호화폐 관련된 이런 현재 것들이, 보고 있고요. 현재 아마 여러분이 모르시지만 아무튼 그 국회 광고를 잠깐 제가 지금 한다면요. 국회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각 위원회에서 회의록이나 모든 사항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회의한 상황과 또 어떤 부분은 실시간 방송도 사실 이것처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보통 보시면은 이것들이 무시될 수 있는 주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 의원들 역시 매우 큰 관심들을 갖고 있고 왜냐하면 관심을 갖는 것은 모르건 알건 간에 이것이 국민적 관심이라는 것들을
국회의원들이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질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제 국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네. 이 실시간 중계를 여기에 마찬가지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저희가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게 실시간 중계를 통해서 또 채팅방을 통해서 의견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한국이 암호화폐 시장이 주도권을 쥘 수 있다. 1번 의견 주신 분이 65명, 2번 아니다 의견 주신 분이 31명입니다. 오늘 정말 댓글 참여도 최고였는데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당첨자를 한번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까리찬님 그리고 슈퍼파워 해주잉 칠찡 이런 님입니다. 네, 두 분은요 아래 나가는 주소로 지갑 주소와 연락처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리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코인 넘버 원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먼저 조사관님부터. 글쎄, 현재 이 가상통화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가장 앞선 부분인데 하면 너무나 과열된 투기 열풍과 지금 시장 무질서가 사실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냉정한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블록체인이라던가 신종 산업에 대한 그 불신까지 연결이 안 되었으면 합니다. 네, 신혜준 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뭐 우리 투자가분들한테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투자는 이제 투기를 넘어서 투자로 진행되는 시기에 우리가 와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입장이나 뭐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앞으로 이 산업이 육성될 거라고 보는 시각이 더 보편적이라고 보는 게 맞고 조금 힘들더라도 원하는 목표하는 수익이 나올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힘내시길 바라고 더운데 꼭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론가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산업화는 늦게 왔지만 정부화는 앞서가자라고 구호를 외쳤던 것이 벌써 십몇 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 사이에 규제라든지 이게 산업적인 외적인 문제로 인해서 저는 이 문제가 점점 뒤처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 블록체인 산업이라는 이 자체는 한국 사회가 그리고 대한민국 산업이 앞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건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누리꾼 여러분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투기를 넘어서 투자를 넘어서 우리 삶의 하나의 그 밀접한 삶의 도구로서 사용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셔야 될 건 제가 어디 갔으면 맨날 마지막에 얘기할게요. 공부하자. 공부해서 남 주냐. 이 블록체인 관련된 암호화폐 관련된 공부는 남 줄 수가 없다. 내가 다 먹는다. 이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100번 맞는 말씀 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국의 암호화폐 시장 앞으로 꽃이 필 것인가 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꽃길이 남은 것 같나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코인 넘버 원! 다음 주에 뵐게요.